자, 우리 2021년 교육청 구급 교육학개론 한번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너무 깊이 있게 문제 해설하는 거를 하면 좀 답답하니까 가급적이면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요령 또는 어떤 관점이라든가 힌트를 찾는 법 내지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통해서 문제를 찾아내가는 이런 방법을 좀 하고 이 이후의 학습은 이제 기출문제 강의라든가 기출문제 집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실어줄 겁니다. 지금은 내용을 빨리 보고 어떻게 하면 빨리 답을 찾을 수 있느냐 이거를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내 자율 장학이죠. 이런 거 잘 보세요. 교내 자율 장학입니다. 이 단어를 꼭 챙기세요. 항상 교육학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핵심어가 뭔지를 꼭 찾아내셔야 돼. 그걸 동그라미 딱 치고 그 단어만 여러 번 자주 보셔야 돼. 교내 자율. 원래 장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좀 잘 운영할 수 있게끔 권장하자 이런 뜻이에요. 이 장이라는 게 학을 권장한다는 거. 학교가 하는 일이 뭐 교육과정 운영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교내 자율 장학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냐? 동료, 발달, 수업, 자기장학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교사들의 무슨 교수학습 요 단어가 중요하죠.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어떤 테크닉이죠. 테크닉이기도 하고 이런 기술 향상을 위해서 교장도 있고 교감도 있고 외부의 요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면서 개별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성격이 강한 조언해 주는 거야. 자, 교수학습에 대해서 조언해 주는 겁니다. 교수학습. 자, 교수학습과 가장 관련성이 깊은 단어가 어떤 거냐고. 동료야. 사실은 이 교장이나 교감이 동료는 아니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나오면 틀린 거죠, 보면. 자, 발달장학이라는 거는 뭔지 아직 좀 모호하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지워버리는 거지, 보면. 자기장학도 아니잖아. 그냥 답이 금방 나와. 왜?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금방 다 지울 수 있는, 답은 벌써 딱 정해진 거. 이것만 봐도. 요것만 봐도 답이 정해진 거죠. 요것만 봐도. 자, 주로 초임교사들, 저경력 교사. 초임교사라는 건 1년차, 2년차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저경력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5년차 미만들을 저경력이라고 해,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지 뭐. 수업에 관련된 거잖아요, 보면. 구체적인 형태로서는 임상, 약간 실험 비슷하게 하는 거 있잖아. 마이크로 티칭. 여기 봐. 티칭이잖아. 이 티칭이라는 뜻 자체가 가르치는 거 수업이거든. 그러니까 임상장학이든 마이크로 티칭이라는 게 약간 좀 작게 한다는 거죠. 뭐 학생 수를 뭐 좀 적게 놓고 한다든지 수업 시간이 만약에 1차 시가 있으면 뭐 한 뭐 20분 전후로 한다든지 이렇게 연습하는 거야. 뭐에 대한 연습이지? 수업에 대한 연습이야, 수업. 그래서 이걸 수업장학 이렇게 답은 금방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 너무 깊이 있게 할 필요 없어. 이것만 봐도 교수학습이란 단어, 마이크로 티칭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건 전부 다 수업장학이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보지 마세요. 자, 경제협력개발기구, 이걸 우리가 OECD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밑에 답이 계속, 생애, 성인, 순환교육. 아, 평생교육 관련된 문제구나. 자, 여기 보세요. 이것도 금방 찾을 수 있어. 뭘로 찾느냐?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 잘 몰라.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여기까지는. 자,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 사회에 진출했다라는 거는 정규 교육 과정을 이미 졸업을 했다는 얘기야. 그렇죠? 여기서 뭐 고등학교냐 대학이냐 이런 얘기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무 교육을 이제 졸업한 사람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시 정규교육기관. 자, 정규교육기관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규교육관은 그렇다고 해서 무슨 고등학교다 뭐 이렇게 지정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자, 사회에 진출을 했어. 사회에 진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진출을 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어. 자, 뭔가 일을 하다 보면 사회가 자꾸 변하고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다 보면 부족함을 느끼잖아. 부족함을 느끼면 이 사람들을 다시 정규교육기관, 여기서 그렇다고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20대 뭐 한 중반쯤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 뭐 부설 기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평생교육 기관이 있어요. 물론
고등학교도 있지. 평생교육관이 있는데 뭐 특성화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 가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뭐 대학 같은 것도 정규교육기관이긴 하지. 거기에 다시 입학을 하는 거 입학. 평생교육 차원에서 다시 입학을 해서 재학습의 기회를 주는 교육이 뭐냐. 자, 여기 보면 계속이라는 말은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을 다시 정규교육기관, 그러니까 일당에 졸업하고 나서 몇 년 근무하다가 다시 오는 거기 때문에 계속이라는 말은, 아니, 계속이라는 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쭉 연결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단어가 달라. 그렇죠? 이거는 어찌됐건 간에 가만히 보면 성인교육은 맞긴 맞는데 구체적으로 성인교육에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성인교육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는 거죠, 보면. 자, 생애라는 말도 쓰게요. 생애라는 건 내가 소위 말해서 이제 전 생애를 통해서 받는 교육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같진 않아.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순환이라는 표현이 있죠. 순환이라는 건 이렇게 이 말 자체를 보면 이 다시 돈다라는 얘기야. 순환이라는 건 여기 다시, 그렇죠? 다시 돈다라는 거죠. 다시 돈다라는 거는 졸업을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쭉 일하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어딘가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거를 순환이라는 걸 쓰는 거죠. 이런 단어를 다시 입학하게 해서 재학습의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순환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렵게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졸업하고 나서 뭐 직장 생활 하다가 어떤 내가 좀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변화, 기술의 진보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서 다시 뭐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환교육이다라고 여기 OECD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